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사업 진행에 따라 수익 여지가 있죠. 서울 GTX A 트리플 역세권, 추후 커트라 역세권까지 가능하고 은평구 가령동 광역 신축화, 거기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소형주택 특례 요건까지, 젠트롱의 핵심 유망지인 은평구 가령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기사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먼데 차 타고 오니까. 엄청 멀죠? 왜 차 타고 오셨어요? 저 뒤에 보면 GTX-A 있는데.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게 GTX-A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그 GTX-A 노선을 직접 타면서 부동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GTX-A예요? 우선 GTX-A 같은 경우가 첫 번째 GTX가 개통한 사례고요. 광역철도망이라는 거는 결국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입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직주 근접성, 이 부분을 확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GTX역을 한번 보시면은 왜 부동산에서 중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GTX를 제가 한번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을 갔다가 서울역에서 연신내역까지 갈 예정이에요. 서울역까지 가면 간 거지 왜 다시 또 연신내까지 가요? 우선 이 서울에서 GTX-A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평가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GTX-A는 그냥 속도만 빠른 전철이 아닙니다. 파주 운정, 대곡역, 그 다음에 KTX역,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지금 동탄까지 만약 본다고 하면 이 GTX 핵심 노선의 아파트들이 적게는 7억, 8억,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벌써 20억까지 육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GTX-A 노선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철도만 볼 게 아니라 이 GTX-A 역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역들이 지금 복합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GTX-A 역이 들어왔다고 해서 복합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합 개발도 가능한 곳에 광역 철도망을 조성을 해서 결국에는 직주 근접의 강화와 그 다음에 생활 편의성의 확장을 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사업이나 핵심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GTX-A 노선 복합 개발도 같이 진행하면서 향후에 가치가 있는 아직 저평가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GTX 방금 보니까 배차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GTX-A 노선은 그렇게 배차가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보통 아마 한 10분꼴로 한 대씩 있을 거예요. 웬만한 시간대는 다 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거의 시간 한 5분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차 간격이 10분 단위로 있기 때문에 뭐 5분 내려가서 뭐 강남에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럼 타야죠. 강남까지 가는 건 빠른데 지하철 타기까지가 오래 걸리네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됩니다. GTX-A 노선은 지금 다 운행 중인 건가요? GTX-A 노선역은 지금 현재 일부 계통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은 운전 중앙에서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렇게 일부 계통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 이유는 삼성역에서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각각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삼성역 같은 경우는 28년도 이후에는 지금 개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역이 같이 직결이 돼서 연결이 되면 파주 운정에서 삼성까지 20분대 정도 보시면 되고, 연신내에서도 10분 정도면은 강남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창릉역이랑 평택 지제역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면 집중 근접성이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생활권이 확장이 될 겁니다. 강남은 아시겠지만 평당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강남 업무지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 서울역 가는 거죠? 서울역 갈 거고, 이제 기차 오면은 저희가 한번 GTX-A를 한번 타보고 직접 서울역을 가보고 실제 몇 분이 걸리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운전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저희가 2시 5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2시 30분이거든요. 25분 만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빨리 왔네요. 그쵸. 통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말은 직주 근접성이 확장이 됐고 강화됐다는 거라서 이 직주 근접성의 의미에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됩니다.
서울역은 우리 3대 업무지구인 CBD와 많이 근접해 있고요. CBD 같은 경우는 뭐 KTX나 XRT나 이런 직결점들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전통 업무지구다 보니까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역도 GTX A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북판 코엑스예요. 우선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대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GTX A 노선의 아파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수서역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30억대, 삼성역은 30억대, 동탄은 15에서 20억대, 킨텍스는 12억에서 13억대, 연신내는 10억에서 14억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서울인데 아파트 가격이 킨텍스랑 비슷한데요? 동탄보다 오히려 싸고? 그쵸, 바로 그거예요. 서울에 있는데도 동탄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킨텍스랑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그 지역의 가치가 아직 신축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복합 개발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규모 신도시급의 1만 5천 세대의 재개발 주거벨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연신내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 우리는 한번 거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에서 우리가 이제 연신내역으로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차 간격이 10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서울역에서 저희가 39분에 출발해서 지금 49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올라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인데 전철로는 저희가 5분 만에 서울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왔습니다. 서울 중심지에서 서울 외곽까지 오는데 5분, 삼성역까지 10분대면 진짜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뒤에 보시게 되면 3호선, 6호선, 거기다가 GTX 2노선까지 추가가 되면 서울에 이렇게 쿼드라 역세권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남까지 9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고, 서울역, 종로까지는 10분대, 그다음에 DMC까지도 한 10분대로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입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아직도 저평가 구간. 그런데 이 연신내 안에서도 초기 재개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젠트롱의 핵심 유망지인데요. 제가 그것도 오늘 한번 안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근데 여기 GTX가 이렇게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근데 왜 안 오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동네에 아직 신축이 없습니다. 저층점이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아파트들도 대부분 구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신축이 없으니까 여기 가치를 못 본 거죠. 다른 GTX역 대부분은 신축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네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GTX 아까 A역이 트리플 역세권이었는데 거기에 GTX E 노선까지 추가가 되면 쿼드라 역세권이 되잖아요. 이런 GTX가 생겼을 때 다른 역들을 보시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GTX 2노선하고 삼성역이 개통됐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연신내가 속한 은평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2022년부터 부동산 언론에서는 은평구가 금평구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은이 금이 된다. 왜요? 한번 보세요. 우선 가련 1, 2구역, 불강 5구역, 대조 1구역,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 등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반경 1km만 안에서라도 합산한다면 약 1만 5천 세대,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개발 주거벨트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가련동 일대가 이렇게 신축 단지로 주거벨트가 앞으로 형성될 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은평구를 금평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1만 5천 세대 중에서 GTX A 연신내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초기 재개발 단계인 곳, 아까 말했던 젠트롱의 핵심 유망지는 어디일까요? 가련 1구역 아니에요? 가련 1구역도 매우 좋죠. 근데 가련 1구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이 조금 어렵겠죠.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제 진입하냐,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GTX A 역에서 가까우면서 초기 단계인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가련동 모아타운 추진지역입니다. 오늘 여기가 젠트롱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유망지인데요. 가련동 434번지, 275번지 일대는 두 구역이 합쳐서 약 1000세대 규모고요. 연신내역에서 도보 10분, 그리고 동의서가 확보가 완료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초기 단계라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사업 진행에 따라 수익 여지가 있죠. 서울 GTX A 역세권 중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초기 선점이 중요하냐?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는
정책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갭 투자는 사실상 막혔고 실거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규제는 아파트와 다주택자 중심이고 비아파트인 다세대 주택은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소형주택 특례 요건까지 이용할 수가 있죠. 최근에 가천 재개발 빌라를 보시면 1년 만에 2배 이상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기대감 때문이죠. 서울 GTX A 트리플 역세권, 추후 커트라 역세권까지 가능하고 은평구 가련동 광역 신축화, 거기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소형주택 특례 요건까지 젠트롱의 핵심 유망지인 은평구 가련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GTX-A는 단순 철도가 아니다. 그리고 GTX역 대부분이 복합개발과 묶여있다. 그래서 경기도지만 일부 핵심 역세권 단지가 10억에서 20억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안에서 한 곳, 연신내역이 아직 가치가 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젠트롱 추천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 구독자분들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진행되는 부동산 클리닉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젠트롱 TV입니다.